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의 발행 어음 인가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와 은행권이 충돌했습니다. 발행 어음은 일반 은행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며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금융투자협회는 발행 어음은 은행 예금과 전혀 다른 금융상품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채용전 과정의 블라인드화와 비리 임원 제재 강화, 주식 투자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임직원 비위 행위 근절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청탁을 차단할 보완책은 빠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LG가 지배구조의 단순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LG는 편입 요건인 20% 이상의 지분 인수를 위해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LG상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입점 사업자들에게 면세점 임대료 일괄 30% 인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여객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것이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정상적인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는 30% 인하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3포인트 하락한 2,550.57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3포인트 상승한 709.94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수급이 이탈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하지만 그 반대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선 하락을 이어갔던 오늘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어느 곳에서든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 주말 저녁, 일요일 저녁입니다. 9시에도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더욱더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인터넷 방송으로 대표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님은 최장기간 인터넷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중 방송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장중 방송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또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웅 대표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외국인 쪽의 수급이 이탈이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현재는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하지 않는 한
조정을 받아도 매우 짧고 종목 장세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장이 열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하루는 조정 구간에서 일주일보다 더 낮다는 거죠. 실속이 있다는 거죠. 왜? 조정 구간에서 일주일 동안 매매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수익내기 쉽지가 않아요. 손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의 하루는 조정 구간에 일주일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투자 기간이 길다고 해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1년 내내 집중하고요. 매매를 많이 해요. 잘한 사람은 집중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12개월 내내 매매한 사람보다 2달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10번 매매한 사람보다 2번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하루하루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돈을 벌기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또 안 하신 분들도 아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무슨 얘기냐?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집중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투자 기간과 매매 횟수에 비례해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 또 언젠가 제가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자제해달라 그런 구간엔 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는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종목의 압축과 단타를 해야만 수익 극대화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네, 종목의 압축과 단타를 해야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목별 장세에 대한 부분은 어제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지금은 종목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종목을 관리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중기 종목은 한쪽에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오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종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었냐? 지수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어요. 근데 2017년 장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린 내용을 듣고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도 52주 신저가에서 별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꽤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대충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를 해야만 수익 극대화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봄부터 여름까지는 여러분들 그런 차트 많이 보셨잖아요. 윗꼬리가 상당히 긴 양봉이나 음봉 차트. 무슨 얘기냐? 한번 반등 나왔다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동성 장세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단타로 쉬기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 방송 내용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내용에서는 제가 그 영화테크로 1차 1,200원, 2차 1,300원 얘기했었는데 이게 제가 깜빡 실수했어요. 이 10,000원대가 아니라 20,000원대였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너가 되겠죠. 오늘의 공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어떻게 매매인지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신흥 SEC를 11월 3일에 2250원에 매수에 오늘 매도를 사인했습니다. 최대 16%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시스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들어갔어요.
12,000원의 매수에 홀딩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유일한 추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하루에 뭐 추천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타 하나, 단기 하나 이렇게 딱 2개 추천했습니다. 근데 단기는 안 잡혔어요. 단타 하나는 잡힌 거예요. 바로 당원시 있습니다. 보통 저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루에 뭐 3개에서 5개 정도 일단 추천 리스트를 올려드려요. 근데 실제로 잡히는 거는 하루에 1-2개밖에 안 됩니다. 어떤 때는 0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냐, 안 잡히면 그만해요. 대신 잡히면 손절 확률이 거의 희박하게 만들어버리죠. 이 방송을 장중 방송 듣는 분들도 현재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 방송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듣는 분들도 현재 이 방송 시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저는 마이너스 10% 손절 종목이 한 달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요? 100%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0% 종목 손절이 한 달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리고 하루에 추천하는 게 3개에서 5개인데 실제로 매수되는 거는 0에서 2개 사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개 추천했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적중이 곧 수익이에요. 왜? 워낙 추천 종목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리죠. 하루에 10개 이상 추천하면 그 추천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는 이 바닥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무려 18년째 주식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작게는 하루에 10개, 많게는 하루에 40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세요. 하루에 10개 이상 추천한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10개 이상 추천하면 한 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00개예요. 솔직히 말해서 5개가 넘어가면 그것도 약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를 선별할 때 추천 종목 수가 많은 사람을 일단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제가 했는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 STC입니다. 차트 보세요. 자,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얘기했었죠. 코스닥 신규 상장주 3개월 이내 종목 공략하자. 순환매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50원에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했다가 이제 이게 올라온 거죠. 네, 올라와가지고 오늘 드디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완벽하게 수익 매도했고요. 다원시스가 이게 정말 작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오늘 단기가 아니라 단타 종목이었어요. 원래 의도는 단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평균 12,000원에 매수하자고 사인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12,000원에 여기서 잡혔어요.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이거는 단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20점 정도 된다. 그럼 이거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제 윗꼬리가 낀 양봉이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타가 정석이에요, 원래. 근데 왜 그럼 오늘 홀딩했느냐? 종가가 고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단타였는데 이거를 제가 홀딩하면서 다시 이제 단기로 전환한 건데 원래 정석은 뭐다? 이건 단타예요. 어제 윗꼬리 달린 양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12,000원 정회 매수하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맞죠? 오고 나서 제가 추세를 딱 보니까 점점 올라가면서 종가가 고가될 것 같은 흐름이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종가가 고가가 됐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판단하느냐? 간단해요. 오늘 잡았어요. 약 6% 평가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6% 떨어져도 본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홀딩 시킨 거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갭 상승에 초반 양봉이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고가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플러스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갭 상승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왜? 갭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보다 높게 상승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갭 상승이에요. 갭 하락은 뭡니까? 최저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게 이게 갭 하락이에요. 그럼 뭐 이건 단 100원이라도 플러스 출발하면 무조건 갭 상승이거든요. 초반에 양봉이 나오면 이건 한번 급등 가능하고요. 아님 말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 원래 목표는 뭐 최소 10에서 한 15% 정도 목표를 이제 단타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내일 상황 봐갖고 이게 탄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자꾸 이제 공개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걸 사실상 교육 훈련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그 얘기 했었잖아요. 코스닥 신규 상장 3개월 이내에 매수하라고요.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급등했던 종목도 제가 다 소개했죠. 샘코, 영화테크, 오늘 같은 경우 신흥 SEC,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후반부에 또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먼저 보고 거기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정 주가까지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무조건 차트를 그냥 검색시켜서 돌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초보자 못하지만 어느 정도 주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으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차트 하나만 달랑 봐서 돈 벌 것 같으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수학자하고 둘이 결합하면 아마 재벌 될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잘 본다? 차트 잘 본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진짜로 그 프로그래머 엄청나게 실력 좋은 사람들하고 수학자들하고 결합하면요. 오히려 차트는 아마 더 잘 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요. 왜? 주식시장은 외국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차트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한다? 흐름을 먼저 보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신규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줄줄이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최근에 차트를 보면 신규주랑 비슷한 횡보형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택촌놈 장중방송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장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매일같이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4시간에서 5시간 음성방송합니다. 지금 그나마 제가 50대가 돼갖고 줄어든 거예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6시간 내내 방송했어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입니다. 6시간 풀타임. 중간에 간식 먹어가면서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매일 장중단타 매매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4시간에 5시간 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지수가 조정기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이 정도 할 겁니다. 왜? 그때는 매매 안 하는 게 살아남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실 몸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낮에 장중에 하루에 4시간에 5시간을 제가 음성방송해요. 밤에 또 이것도 1시간 해요. 월화수목금. 거기다가 또 토요일날 교육 같은 거 참여하고 또 일요일날 또 무료 방송하고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하루는 하락기에, 조정기에 일주일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실전 교육과 훈련을 장중 내내 합니다. 각종 노하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뭐냐?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초보자는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그 다음에 경력자는 조급증 때문에 망가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투자 심리 안정을 도모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직장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한마디 종목의 압축과 단타를 해야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매매 내역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이 23,600원 그리고 종가는 22,500원까지 갔습니다. 자, 2만 원대 매수를 하신 이후에 최대 16%까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일한 추천주였는데 오늘 종가는 12,7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한마디와 함께 매매 내역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쪽으로 외국인 쪽에서 양 지수 모두 빠졌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길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지수는 하락했어요. 하지만 종목은 양호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많고요. 물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사실 강보합권이었잖아요. 그러나 종목 장세는 확대 추세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도 플러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놀랍죠? 양시장 합쳐서 플러스 5% 이상이 84종목, 마이너스 5% 이하가 13종목,
그러면 어린 자가도 이게 몇 배죠? 엄청나죠? 어린 자가도 6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웬만큼만 잘 찾으면 일단은 탄력주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100종목이 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요. 웬만큼만 잘하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세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증권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다가 매수하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주는 애매하다. 지수는 가는데 지수하고 연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밀려갖고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지금 분명히 증권주 그냥 무조건 쥐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답답할 거예요. 왜? 지수는 어쨌든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주 옆으로 겨요. 근데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평택촌놈이 지난주부터 코스닥 신규주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중에서 대충 하나만 골랐어도 오히려 수익이 더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종목 장세는 시작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1월에 최대한 수익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별 장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죠.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어서 내일은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인데요. 금요일장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장 전망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에 더 가까운데요. 코스피는 이렇게 하세요. 당분간 중소형주에 집중하세요. 대형주보다. 그리고 코스피 1대 코스닥 2 비율로 하세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작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할 경우는 중소형주 보자. 그런 뜻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기간 포트폴리오.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했었잖아요. 업종 테마만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 기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중기 1대, 단기 1대, 단타 2로 하세요. 1대 1대 2 비율. 그러니까 단타를 좀 많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중기 종목 한 25%, 단기 종목 한 20%, 단타 종목 50% 해도 돼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매일같이 종목을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택촌놈은 지금까지 직전공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양심적으로 했어요. 추천주도 상당히 압축합니다. 그리고 항상 텍스트로 남겨놔요. 그래서 적중한 거나 실패한 거나 다 근거가 남습니다. 한 달에 마이너스 10% 손절 종목이 하나가 나올까 말까요. 저는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게 이게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장 좋을 때 한번 반짝했다가 장 나쁘면 또 확 또 무너져갖고 그냥 엄청나게 손실 보고 이거는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간에 저점 매수 주력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이라기보다는 정말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세워주셨는데 일단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단타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CJ제일제당 올라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이슈네요. 자, 다음 이슈는 NC소프트 올라왔습니다. 최대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 물량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 시즌에 의해서 실적에 밑바탕을 둔 재료가 많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3분기 호실적에 또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7% 넘게 상승하면서 40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CJ제일제당 정말 바닥권에서 탄력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CJ제일제당 오늘은 딱 40만 원이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시고요. 미보자는 관망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3분기가 9월 말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9월 말부터 이미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 터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따라잡는 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과론에 입각하지 말고 과정론에 입각한
정석 투자를 하라고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자가 돼요. 결과론에 입각하면요, 운 좋게 수익 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손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철저하게 과정에 입각한 과정에 합리적인 이런 정석 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제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제당은 그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제당 오늘 7%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좀 대기를 해보시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 이라기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NC소프트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은 6% 넘게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오늘은 42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NC소프트 이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 많이 좀 거론을 해 주셨던 종목이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9월 고점에 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락이 하고 있습니다. 9월 고점보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메리트가 없죠. 왜냐하면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게 무조건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메리트가 없다 설명드리겠고요.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지속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역시나 보유자는 반등시에 대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지속해서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S&P월드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S&P월드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7,120원 마감이 되는데요. 5,000원대에서 단숨에 7,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 S&P월드 처음으로 저희 시간에 거론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제가 10월에 추천했었습니다. 했다가 지루해서 정리하고 다른 신규주로 갈아탔는데 드디어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가를 반대한다 설명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3개월 이내밖에 안 된 거예요. 코스닥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지만 이제 추경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렸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뭐 얘기했죠? 코스닥 신규주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언급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흥 SEC 이거는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영화테크 어제 얘기했었죠. 그리고 semco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게 흐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작게는 플러스 15% 많게는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다만 지금 이미 올라간 코스닥 신규주는 잡지 마시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걸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로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바로 평택촌은 적정주가입니다. 이왕이면 차트가 비슷할 경우에는 저평가된 종목을 잡는 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월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그런 스펀지 같은 부자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자, 어제장의 공략 업종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코스닥 신규 상장 3개월 이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S&P월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올라온 종목보다는 올라오지 않은 코스닥 신규 상장 3개월 이내의 종목들 다시 한번 잘 보시라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P월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농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알톤스포츠 올라왔습니다. 네, 자전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톤스포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자, 알톤스포츠도 오늘장의 흐름 좋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오늘 12% 넘는 상승세로 3,700원 마감이 됐네요. 자, 알톤스포츠는요, 대표님, 최저가 2,800원대에서 바닥권에 좀 올라오나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삼천리 자전거와 더불어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일단.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저는 딱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이제 보유자 매도에 재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냐? 이 종목은 진짜 가려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계속 올라가려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금방 안 밀리면 이거는 오래 못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조정을 받아야지 진짜 제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3년 전에 고점이었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그때 비하면 지금 뭐 가격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 메리트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뭐 3년 전 그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이 가격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분의 1 정도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적정 주가도 11,100원짜리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아마도 또 개인들 또 조급한 분들은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뚜둑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해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쭉 지켜보다가 뭐 한 2주 뒤에 매수하든 3주 뒤에 매수하든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사실상 추천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알톤 스포츠 올라와줬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이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관심 종목으로 좀 잘 보시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면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 제약, 절대 저평가 중소형주,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단기 핵융합 관련주, 그리고 중기는 중소형 지주회사 꼽아주셨네요. 네, 제약주에 대해서는 절대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이 제약주는 단기, 중기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대표님, 앞서서 저희가 내일장 전망해 주실 때도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업종 쪽으로 갔네요.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좀 목이 잠겨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송하는데 오늘 가장 목이 많이 잠기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장중에 제가 4시간에서 5시간 음성 방송해요. 그리고 장 끝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각종 업무 통화하느라고 또 1시간 반 이상을 또 통화합니다. 이것도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잠기면 평택촌놈이 오늘은 장중 풀타임 방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절대 저평가 중소형주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손에 꼽힙니다. 이거는 단기, 중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코스닥 제약 업종 딱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종목이 수십 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저평가를 뭐로 판단하죠?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 보면 되시잖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찾아놨거든요.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아직 안 나오네요. 그럼 이제 말로 설명하겠는데요. 어쨌든 거기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융합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중기는 중소형 지주회사, 그러니까 단기는 핵융합 쪽으로, 중기는 중소형 지주회사 이쪽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매일같이 방송을 하면서 대표님 오늘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잠긴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3월부터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중 방송과 그리고 일요일 저녁 방송 그리고 매일같이 정석 투자 함께 하시라고 좀 목소리가 세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힘내라는 응원 문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고민 있으신 종목을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방송 전후로도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158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루트로닉을 가지고 계시고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평단가 11,300원에 비중 30% 분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800원인데요. 이전에 최고가 37,000원대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추세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네, 일단 추세는 그렇지만 시청자분께서 11,3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대표님, 종목 진단 도와주시죠. 네,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500원 정도 밀리면 본전 되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주 저점 매수는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저점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높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왔어요. 2년 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뭐 지금 엄청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뭐 가격 매수는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 추세적으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나름대로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제가 볼 때 약간 아쉬워요. 이거보다 약간 더 아래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제가 그렇게 강의했었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한다고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11,000원이 안 돼요. 예, 그거보다, 현재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뭐 나름대로 잘하긴 했지만 약간 아쉬운 가격이다. 그보다 더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본전 온다? 이거는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플러스 10% 이상 못 갔다가 다시 본전 오잖아요? 일단 잘라주세요.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시 매도하면 또 금방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룰대로 하라는 거죠. 어떤 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하니까 그게 바로 외경매매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세상 일도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잖아요. 난 이래서 실패했고 저래서 실패했고 누가 알아줍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왜 초반에 좀 재밌게 하다가 약간 수익 났다가 결국은 5년 10년 지나면 손실을 보느냐?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하다 보면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야구에서 비유했잖아요. 머리 높이로 날아오는 공, 거의 뭐 원바운드에 가까운 공, 쳐도 안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율이 떨어져요. 심판이 왜 스트라이크 선언할까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치면 안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드리잖아요. 볼은 치지 말고 스트라이크만 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철저하게 어떤 원칙을 세우고 매매 기준에 맞게 하시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뭐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공 때린다고 다 안타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성심성의껏 종목 진단 도와주셨는데,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뭐 많이 저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일단 루트로닉 본전 또는 20% 수익권에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007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4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루트로닉이랑 좀 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고요. 소폭이나마 좀 수익권이십니다. 대표님. 네, 김원혜 씨가 확실히 주식을 좀 알아요. 같은 흐름 맞습니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 해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단기 매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단기 매매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본전 또는 10%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8204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형지 엘리트를 매수가 8,100원에 비중 75%입니다. 상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형지 엘리트 오늘은요 4,725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4,000원대라면은 반절이 지금 나가신 부분인데, 그리고 워낙 변동성이 컸습니다, 대표님. 2,000원대도 이제 손실권이셨잖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개별주는 차트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분석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차트로 분석은 해드릴 수 있어도 다른 건 분석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분은 이러나 저러나 홀딩을 하실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8,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했습니다. 8,100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최대 65%까지 마이너스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40%, 최대 마이너스 65%까지 홀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좋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엄청나게 고통받잖아요. 지금 벌써 거의 한 20개월 되거든요. 20개월 동안 마이너스 40 되신 거예요. 시간 보내고 정신력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다른 좋은 기회 다 날리고 10% 손절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단 무조건 내가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종목을 더 싸게 잡던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던가. 손절했다 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포기하세요. 다른 걸 잡으면 돼요. 왜 제가 자꾸 그 말씀드리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마이너스 10% 손절했는데 손절하자마자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못하겠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악착같이 저점에서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음에는 10% 손절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매매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장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손실이 되죠.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이분은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일단 차트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일단 저점은 찍었어요. 찍었는데 아마 본전에 올라 그러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전이라든가 본전 근처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이 75%니까 또 추가 매수하는 사인도 못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투자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제 엘리트 일단 손실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의 의견은요.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차트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또 조언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저희 방송도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다음 투자는 또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죠. 자, 다음 문자는요. 264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동부 하이텍을 매수가 13,95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70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동부 하이텍은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이 다르죠. 보통 손절 마이너스 10%, 뭐 수익은 10이나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딩이라 그러잖아요. 중기로 베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떠나서 아주 훌륭한 예측 매수예요. 사실 이거는 이 매수 가격은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 매매가 아니에요. 예측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반등 나온다 이거 없이 그걸 미처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 잘하셨습니다.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칭찬하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죠. 한 40종목 중에서 하나 정도 칭찬하잖아요. 근데 칭찬했던 종목들은
시간 지나면 어때요? 결국 가잖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13,950원에 하셨어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예측 매수예요. 완벽한 예측 매수. 왜? 여기선 그 어떤 시그널도 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들어간 거죠. 운도 좋았고, 이제 종목도 잘 고르셨는데,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에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선저가 10%가 아니면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자 설명드렸고, 없는 분들은 혹시라도, 14,000원 전후가 다시 온다. 뭐 안 오면 다른 거 잡으면 되니까,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대표님을 뵙고 또 상담 내용을 듣기 때문에 동부하이텍 매수하신 이 분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자,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조언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9923님 보내신 문자예요. DI를 매수가 5,580원에 비중 100%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DI는요, 오늘 거의 1% 가까이 올라오면서 5,57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5,580원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가인데요, 대표님. 비중 100%네요.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조정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싸게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명드렸고,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좀 높죠.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정받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 달라. 그리고 100% 몰빵하는 습관은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습관은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매도 후에 다시 좀 가격대가 눌렸을 때 재매수 대기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 역시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0% 이렇게 싣는 그런 습관은 좀 자제하시는, 지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7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티웨이 홀딩스를 매수가 3,800원에 비중 30%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티웨이 홀딩스 오늘은 3,580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뭐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죠? 네, 대표님 지주회사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고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참고하세요. 이 종목은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을 갖다 대면 그 어떤 경우도 잘못된 매수예요. 과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웨이 홀딩스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평택촌놈 대표님의 차트 이론을 참고를 해보시라라는 조언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볼게요. 7931님 보내신 문자고요. 마크로젠의 매수가 26,000원의 비중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마크로젠 오늘 28,800원인데요.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세요. 가격대가 뭐 불만 없습니다. 수익이니까 이제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시고요. 미보자는 관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 탈출을 했고 여기서 이제 착취를 했다가 만약에 이제 조정 받으면 다시 들어가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곳도 가면 되잖아요. 특정 종목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일단 축하드린다 설명드렸고 오늘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하고요. 제가 목 관리 잘해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그 목소리를 좀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매도 후 재매수를 좀 대기를 해보고 그리고 미보제에 대해서도 가격대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찮게 물어봐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말 방송 오래 하셔서 목소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1시간 꽉꽉 채워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내용 도와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종목 클린 시간으로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평택촌놈 정훈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